부천 지역 상공인들이 3기 대장 신도시 지정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부천시 옥길동과 광명시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 부광로가 여전히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구에서는 유채꽃이 만발한 노란 꽃밭의 모습을 한껏 즐길 수 있는데요. 900만 송이 유채가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밤 9시 반쯤 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다남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 대장동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후 지역 안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역 상공인들은 최근 3기 신도시 지정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연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대장동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는 다른 모양새입니다. 전현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천에서 30년 가까이 사업을 일궈오고 있는 전명환 씨. 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유명 외국계 커피 프랜차이즈에 들어갈 유리 진열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주문 물량에 맞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공장 증축이 필요한데 부지 가격이 만만치 않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 씨는 최근 발표된 대장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소식이 반가웠다고 말합니다. 더 정축을 하고 싶어도 그동안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각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부천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 27, 8년을 여기서 사업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안정권이 돼 있기 때문에 대장동에 되면은 저희들도 이제 움직이고 싶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죠. 전 씨가 일하고 있는 부천 오정동 산업단지는 현재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상황. 게다가 여유 부지도 많지 않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평택이나 화성 등으로 사업지를 옮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흥동 등 형성된 지 4, 50년이 지난 공업지역은 시설 노후화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지역 상공인들은 부천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대장 신도시의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되면 저렴한 분양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난다는 기대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도 아쉬움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한 대폭 반 이상을 산업용지로 원했는데 자족도시로 하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쉽지만은 앞으로 계속 LH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우리 부천에 지금 돼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산업단지가 어떤 형태로 조성될지는 부천도시공사와 LH가 7월쯤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며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한쪽에서는 대장동 개발 반대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찬성을 외치고 있는 상황. 대장 신도시 개발을 두고 지역 안에서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지역의 민원 현장을 살펴보는 민원 25시간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 1월 부천시 옥길동과 광명시를 잇는 부광로 개통 시기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당시 LH가 약속했던 개통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정확한 개통 시기를 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부천시 옥길동과 광명시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인 부광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도로 개통 시기를 알 수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길이 저쪽에 하나예요. 되게 좁은 1차선 도로다 보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차선이랑 직진하는 차선이랑 겹쳐서 너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막히지 않으면 정말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5분, 20분까지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통이 돼야지 너무 불편하죠. 광명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잘못 들어갔고 역주행이 됐더라고요. 길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도 안 돼 있고 좀 당겨주시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언제 뚫린다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하죠. 당초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2018년 12월 말까지 부광로를 임시 개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들의 철거 문제 등으로 개통 시기는 연기됐고 지난 1월에서야 광명에서 부천 옥길 방향으로 한 개 차로만 일방향 임시 개통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부광로를 이용하면 차로 1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15분 동안 돌아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 부천시 민원 게시판에는 부광로 개통 시기를 묻는 질문과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공사 주체인 LH 측에 전했다면서도 정확한 개통 시기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말에 완전 개통하는 줄 알았는데 협의랑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제대로 준공도 늦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LH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변경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LH 관계자는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늦어도 오는 7월 초까지는 4차로를 임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특정하기는 힘들어서 어쨌든 6월 말 7월 초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뭐 관련 민원이라든지 공사상 이제 피치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시 또 주민들한테 이제 저희가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공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이후부터 부광로 개통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옥길동 주민들. 관계기관의 협의로 이번에는 개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구에서는 유채꽃이 만발해 일렁이는 모습을 즐길 수 있는데요. 보통 개화 시기보다 2주 정도 늦은 때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500만 본 유채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현장, 이정하 기자가 안내합니다. 하늘 아래 노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유채꽃이 온통 샛노란빛으로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시민들은 유채꽃 사이를 거닐며 막바지 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봅니다. 지난해 가을 코스모스 꽃밭에 많은 나들이객들이 다녀가며 유채 식재가 다소 미뤄진 탓에 늦봄까지 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뭉 뚫린 것 같고 제주도 가서 많이 보던 게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노랗게 아직도 덜 피어서 조금 더 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채꽃은 아직 봄이 아직 남아있구나, 안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너무 좋죠, 가깝고. 7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0개 크기의 유채단지. 지난 2017년 장기간 방치됐던 공터에 처음 꽃밭이 조성돼 올해로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2km에 달하는 산책길을 따라 원두막과 아치형 다리 등 휴식 공간도 올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유채꽃은 다른 꽃보다 개화 기간이 길어 한 달여에 걸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유채의 그 장관적인 모습으로 이런 어떤 힐링의 공간으로 그리고 또 가족 단위의 휴식 공간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다녀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꽃밭이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누구나 누리고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방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유료 방송의 시장 구조가 바뀌더라도 지역 채널의 지역성과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손성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가장 먼저 재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지역 채널의 지역성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역 채널의 현실은 어떨까? 유료 방송이라는 이유로 지역 채널은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 서비스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케이블 TV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지역 채널의 생존 위기론마저 나옵니다. 정보 제공은 공공의 섹터에 넣을 게 분명한데 사업자의 지위나 위치는 지금 유료 섹터에 와 있기 때문에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어서 향후에 이 지역 채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합의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을 제시하고 방송법상 지역방송 범위에 지역 채널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상위법에서의 지역정보 추구권을 좀 명시를 해두고 하위법에서 지역 방송에 대한 가치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재원 문제 그리고 평가의 문제 같은 것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명백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채널의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 채널 해설 논평 기능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케이블 지역 채널의 성과, 지역 보도 프로그램이 지역의 공론장을 위해서 자기 역할도 수행해왔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존재한다. 그래서 해설 논평 기능 제한하는 것들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전문가들은 유료 방송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책 당국이 나서서 지역 채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 과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뭔가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의 RPT 사업자가 케이블 TV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상권, 지역채널 운영의 의무 역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고.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은 한국 GM을 포함해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인천 자동차 발전협의회가 인천 자동차 산업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 종사자 수의 15%,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하지만 완성차 업체의 판매가 줄면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인천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항만이 있고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형성돼 지리적 여건이 좋지만 개선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허가가치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미래형차 부품 비중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인데 또 한 가지는 너무 GM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거예요. 대구는 지능형, 광주는 그린카, 전북은 수소차 등 특화된 자동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만의 발전 모델을 주문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자국 내 경쟁보다는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허 개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미래형 자동차에 관련돼가지고 부품을 하나 개발했다 또는 연구를 하나 완성했다 그러면 이 연구는 누가 쓸 수 있냐면 그 기업이 쓰는 게 아니라요. 인천시에 소재한 모든 기업이 필요하면 다 쓸 수 있도록 해줘요. 박남춘 시장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국제 자동차 기업 존재하는 인천이 이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인천을 발전시키는 그런 그림을 빨리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도심 텃밭이나 주말 농장 등 생활 공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화초를 재배하는 활동을 도시 농업이라고 하죠. 직접 재배한 신선한 농작물을 먹을 수 있어 최근에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미추홀구가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정성스레 모종을 옮겨 심고 흙을 덮어 잘 마무리해줍니다. 미추홀구가 도시농업 체험과 텃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조안동의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단독시설로 건립한 도시농업의 지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이거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소중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센터 옥상 텃밭에는 아사기 상추, 대추, 방울토마토와 같은 채소류부터 옥수수 등 곡물류에 이르기까지 작물 20개여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직접 심고 가꾸는 체험을 하는 어린이 도시농부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뒤편 언덕에는 가족 이웃과 함께 주말에 텃밭을 일구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공동 텃밭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추홀구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시농업 관련 지원과 농업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농촌 농부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먹거리 공동체로서 교류하며 도농직 거래를 주도하는 도농교류 워크숍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 재생은 물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등 치유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농업.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양한 농업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엔 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민선 7기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도의 재원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현장. 2차 본회의부터 이어진 도정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지방 분권을 향한 도 차원의 노력에 대한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간 도에서 추진한 지방 분권에 대한 연구와 시, 군과의 소통과 협력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나선 김희겸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민선 7기 들어 지방 분권협의회 등 자체 자문위원회를 꾸려 준비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분과별 과제를 선정하고 또 권역별로 토론을 개최하고 또 의회와 함께 대정부 소통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얘기도 오갔습니다. 기본소득은 민선 7기 경기도 핵심 정책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걸 뜻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지방세 자체 지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국토 보유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입법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과 경기도 박물관 활성화 대책 등 여러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나름대로 장기간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서 파주의 고령자 맞춤형 병원 복합 경기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수원 광교 지역의 실버 영구 임대주택을 금년 2월에 중구하여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 발언에선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2022년까지 기존 4만 1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사업 지분을 최대한 확보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수장 고도 처리 시설이 1개소당 평균 약 300에서 500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국비 대응 사업비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제대로 충당할 수 없기에 시군이 부담한 예산을 대응 투자해 주실 것을. 이번 임시회는 안건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된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경기주TV 한선주입니다. 지난 18일 밤 9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다남동 다남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다남교 인근에서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5시쯤 부천시 여월동의 한 주택가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161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복구 작업은 3시간가량이 지난 오전 8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소방당국과 한국전력공사 측은 고압선에 이물질이 붙어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거한 전선을 분석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배우자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포시 의원들은 당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포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김포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 전 의장이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현 김포시 복지재단 이사장인 유 전 의장이 김포시와 재단의 명예를 희추시킨 점에 대해 임명권자인 김포시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51살 A씨와 48살 아내, 18살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혈흔과 흉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전날 가족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들이 안정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 시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동승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24살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동승자 B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다음 날 조사에선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최근 넉 달 사이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한 7,800여 건이 대상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사례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입니다. 경기도는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자진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제22회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포스터에는 지난해 부천 만화대상 수상작인 송곳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올해 축제 주제인 만화 이따를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화축제는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5일 동안 열리고 축제 사무국은 자원활동과 빅코프렌즈를 다음 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18일 서운체육공원 일대에서 청소년 예능축제와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준비한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올해 청소년 예능축제에서는 시, 산문, 그림 등 문학 경연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선정된 계양구 올해의 책 선포식과 함께 선정 도서인 우연한 빵집의 김혜연 작가와의 만남도 열렸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다음 달 1일 인천재능대에서 전문대학 입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64개 전문대학이 참가해 입학 상담과 전공학과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위권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수능 마무리 방법과 전문대 지원 전략 등도 함께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다소 일찍 찾아왔던 초여름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지수도 보통 수준으로 좋아서 외출에 무리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까지는 큰 더위 없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다시 7월 중순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 주간 내내 맑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외선과 오존에는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전국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이 지난주보다 2, 3도가량 떨어집니다. 일부 지방은 10도 이하의 최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냉방과 옷차림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10도, 전북 남원 7도, 제주 15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